아니 근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건축선을 도로경계선에서 3m 후퇴하라는 내용입니다. 안 그래도 작은 땅인데 3m를 후퇴하면 남는 게 있을까요? 만약에 땅을 사기 전에 이러한 내용을 놓치고 60%의 건폐율로 계산해서 층당 30평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을 거란 생각으로 매수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무려 평당 1억 원의 땅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나가다 볼 수 있는 빈 땅을 어떻게 건물로서 활용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이수역에서 내방역으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볼 수 있는 빈 땅입니다. 이 땅이 생각나서 찾아가 보니 어느새 펜스를 치고 건물을 짓고 있더군요. 이 땅에 새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얼른 구멍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건물이 지어질 수 있을까요? 가볍게 현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12월에 방배동 한 필지가 35억에 거래되었다고 나옵니다. 오른쪽 땅만으로 신축하기에는 대지가 워낙 작고 차가 진입할 공간이 없으니 좌측 땅도 매수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29평에 35억이라니 평당 1.1억 정도 되는 굉장히 비싼 땅입니다. 우측의 다른 필지는 49평으로 46억에 중개 거래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78평에 총 땅값이 81억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알기 위해서는 규모 검토를 통해 최대 건축 가능 면적을 산정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이 땅을 온전히 다 활용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겠죠. 이럴 때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살펴보면 됩니다. 여기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주변 일대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있나 봅니다. 이렇게 되면 지구단위 계획에 관해 어떤 내용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건축선을 도로경계선에서 3m 후퇴하라는 내용입니다. 안 그래도 작은 땅인데 3m를 후퇴하면 남는 게 있을까요? 만약에 땅을 사기 전에 이러한 내용을 놓치고 60%의 건폐율로 계산해서 층당 30평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을 거란 생각으로 매수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무려 평당 1억 원의 땅이니까요. 단순히 땅이 작고 비정형이라서 또는 횡단보도 앞이라 주차 진출입이 어려워서 또는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이라 싼 것이 아니라 눈으로 쉽게 살펴볼 수 없는 이슈로 싸게 나온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정형의 땅이다 보니 3m를 이격하게 되면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지 직관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계산이 필요한 부분이죠. 어쨌거나 도로에 면한 건축선은 3m 이격하고 인접대지 경계선을 0.5m 이격해서 경계를 튀겨보면 대략적으로 건물을 앉힐 수 있는 내부 바운더리가 형성됩니다. 총 대지 면적은 78평, 제2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니 최대 156평까지 연면적을 채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확한 확인을 해야겠죠. 건폐율은 최대 60%이나 3m 이격으로 인해 다 채울 수는 없겠습니다. 면적을 다 채울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차 대수 확인이 필요하겠죠. 가능한 주차 대수가 몇 대냐에 따라 전략이 확 달라집니다. 붉은색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근린생활시설로서 설치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근생 건물은 시설 면적당 134제곱미터당 한 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156평을 다 채우기 위해서는 4대의 주차 구역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도 공간이 부족한데 필로티 합으로 주차장을 다 써버리면 제일 임대료가 비싼 1층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한쪽 땅만 가지고 지을 순 없겠습니까? 만약에 좌측의 필지가 너무 비싸서 도저히 사지 못하고 우측 필지만 가지고 건축을 하게 되면 과연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은 모르는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횡단보도가 바로 앞에 있다면 차량이 드나들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주차장법에 의하여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고요. 주차장 확보가 불가하다면 주변 300m 인근에 땅을 구매해서 그곳에 주차를 하는 방법을 쓸 수 있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개별 공시지가의 주차구역에 해당하는 면적을 곱한 금액의 절반을 납부하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 개별 공시지가가 평당 3,400만원이니 대당 2.5m 곱하기 5m로 3.8평을 곱해서 약 6,500만원을 지불하면 됩니다. 이 땅이 평당 1억 정도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두 필지를 합해서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법정 주차 대수를 줄이는 게 관건이겠죠. 그렇다면 일단 다른 방법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시설 중 적게 주차 대수를 확보해야 하는 용도를 선택해야겠죠. 이건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근린생활 시설로서 용도를 사용하려면
다시 용도 변경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부족한 주차 대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외의 용도인 노유자 시설이나 교육 연구 시설로서 그 밖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200제곱미터당 한 대를 설치하면 되고, 총 3대로 근린생활시설보다 한 대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이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나중으로 미뤄놓게 되는 거죠. 조금 불안한 방식이긴 합니다. 한 대당 3.8평의 면적이 주차 구획으로 쓰이므로 어떻게 보면 3.8억 이상을 아낄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근생이 되었든 노유자 시설이나 교육 연구 시설이 되었든 이곳의 연면적을 풀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까 그린 내부 바운더리에 공사 오차를 위해 약간의 여유를 두면 대략 한 층당 42평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차를 적용해야겠죠. 이번 시간에는 조금 유리하게 봐서 세대로 계획해 보겠습니다. 이곳의 대지가 푹 꺼져 있어서 지하는 많이 파지 않고 2계층까지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위로는 5개 층으로 1층은 필로티, 2층부터 5층을 쭉 올릴 수가 있겠고 6층은 조금 부족하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이거는 규모 검토, 즉 기획 설계에 해당하다 보니 실제 설계에 들어가면 다양한 공간을 넣어주면서 공간의 가치를 올리는 작업들 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략적인 비용을 정리해보면 78평 땅에 156평을 지을 수가 있겠고, 주차 대수는 용도에 따라 3대에서 4대, 층은 대략 지상 5계층, 지하 2계층입니다. 지하 2계층을 80평이라 가정하고 조금 저렴이로 지어서 대략적으로 평당 700만원이 든다고 하면 건축비는 16억 5천에 인입비나 흙막이 공사 등이 추가로 들 수 있고, 요거는 대략 5천만원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설계비, 감리비, 예비비 등 비용이 대략 1억 원으로 보고, 토지 가격이 81억이므로 98억에 대출 이자를 태우면 총 비용이 나오겠죠. 계산하기 쉽게 100억으로 가정하면 20% 에쿼티 자기자본에 80억 대출로 잘 받아서 3% 가정 시 월에 2천만원 이자로 나가고 총 156평이니까 평당 평균 13만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인지 확인해보는 게 비용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변의 빈 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